네, 토마스 옹입니다. 자, 이번에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LED를 구동하는 회로를 4가지 회로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로 1과 회로 2와 회로 3과 회로 4가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회로 1의 경우에는 베이스 보호하는 저항이 없고요. 컬렉터에는 LED를 보호하는 저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베이스에 TR을 보호하는 저항은 있는데 컬렉터에 LED를 보호하는 저항은 없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LED 보호용 저항이 있고 베이스에 TR을 보호하는 저항은 있는데 이쪽에 노이즈를 흡수하는 콘덴서가 추가됐다. 이런 점이고요. 회로 네 번째 거는 스위치 양단에 버튼 양단에 노이즈 흡수하는 콘덴서가 들어가 있고요. 일단 베이스에 저항을 넣어서 TR을 보호하는 저항이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LED를 보호하는 컬렉터 저항이 들어가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회로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좋은지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로 1에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5V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 5V가 베이스와 이미터 간의 전압이 가해지니까 트랜지스터는 일단 망가집니다. 소손된다는 뜻이죠. 소손. 이유가 뭐냐면 트랜지스터 베이스하고 이미터 간에는 0.6에서 0.7V 전압이 들어가면 되는데 5V 전압이 인가가 되니까 베이스 전류가 상당히 크게 흐르게 되면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이미터 간이 망가지게 된다 이거죠. 이쪽이 다이오드가 내부에 있는 다이오드가 소손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로 1번은 위험하다. 이렇게 되겠죠. NO. 자, 두 번째 회로의 경우에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전압이 5V가 걸리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요. 그리고 이 5V의 전압에서 베이스로 이렇게 베이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베이스와 이미터 간에는 0.6V의 전압이 걸리게 돼서 TR이 동작을 하는데요. 이때 흐를 수 있는 베이스 전류를 계산해 보면 5 빼기 0.6에 1kg 그래서 4.4mA 정도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충분히 소신호 TR인 경우에는 베이스 전류가 1mA 이상이면 ON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트랜지스터에 베이스 이미터에 0.6V 걸리고 베이스 전류가 1mA 이상 흐르면서 ON이 되고 TR의 컬렉터와 이미터 양단에는 0.2V 이하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컬렉터 전류가 신나게 흐르는데 문제는 이 나머지 전압이 약 4.8V의 전압이 LED 양단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LED를 배웠습니다만 소신호 LED 같은 경우에는 VF 전압이 1.8V에서부터 2.0V 정도 걸리고 조명용 LED 같은 경우에는 2.0V에서부터 2.4V 타입이 있다라고 알려드렸고 파워 LED 같은 경우에는 VF 전압이 3.6V 정도 걸린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4.8V 정도 걸리니까 LED가 감당할 수 없게 되죠. 즉 LED가 소손이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회로인 경우에는 TR의 베이스 전류를 제한해주는 저항도 있고 한데 한번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5V라는 전압이 걸리게 되죠. 자, 그러면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자, 이때 흐를 수 있는 베이스 전류를 계산해 보면 5 빼기 0.6에 4.7kg 이렇게 되죠. 그러면 거의 전류가 1mA에 가깝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트랜지스터 ON이 되고 컬렉터 이미터 간에는 0.2V 이하가 걸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 LED에 대해서 구동할 수 있는 전압이 우리가 소신호 LED 1.8V 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1.8V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이 컬렉터 전류는 과연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컬렉터 전류는 5 빼기 1.8 빼기
0.2 빼기 그 다음에 330음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네, 그러면 3 나누기 330이니까 전압은 네, 약 9mA 정도 흐릅니다. 약 9mA. 자, 그래서 일반 소시나 LED 같은 경우에는 10mA 정도 흘려야지 정상적인 밝기가 나오는데 9mA 정도가 들어가면 밝기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저항이 있음에 의해서 LED도 보호가 되고 정상적으로 동작은 된다. 자, 그런데 이 회로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버튼을 딱 누를 때 이 지점에 보면 A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A 지점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A 지점에는 전압이 없다가 전압이 갑자기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오니까 채터링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요 채터링 있는 요 부분에서는 요 콘덴서에 의해서 XC 임피던스, XC 값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5V가 버튼을 통해서 그라운드 쪽으로 흘러내려서 단락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순간에는 이쪽으로 흐르는 이 전류가 순간 단락이 되면서 이 전류 소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류 소비가 확 크니까 이쪽 5V 쪽에서 인가해주는 파워 서플라이 쪽에 순간적으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러한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회로에서는 이 콘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굳이 이 콘덴서를 쓴다고 하면 이쪽에 콘덴서를 쓴다고 하면 여기다가 직렬로 보호용 저항을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그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회로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5V 쪽에서 큰 전류가 흐르는 요 부분에서 생기는 큰 전류가 흐르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전류를 잠깐 표시해 드리면 전류가 이렇게 팍 흐르고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요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잠깐 지우고요. 네 번째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회로인 경우에는 자, 네 번째 회로를 설명드리면 네,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압이 5V가 들어가고 5V 인가가 되고요. 정상적으로 베이스 전류가 흐릅니다. 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트랜지스터가 온이 되고 컬렉터 전류가 흐르게 되죠. 따라서 이 회로는 회로 3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습니다. 회로 3은 삼각형인데 불에서 회로 4는 OK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는 이러한 스위칭 노이즈에 대해서 요 스위칭 채터링 노이즈죠. 요 노이즈에 대해서 요 콘덴서가 요렇게 흡수도 하고 요렇게 흡수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또 A에 대한 부분, B에 대한 부분을 이 콘덴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단락이 된다 이거죠. 콘덴서가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락이 되면서 A하고 B의 구간일 때는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단락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5V를 공급을 해서 베이스 전류를 흘려주게 되니까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LED가 정상적으로 점등이 되죠. 따라서 회로 4개 중에서 회로 4번째 것이 그래도 가장 쓸만하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